아파트를 뭐 더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받았던 뭐 찌라시 같은 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했다고. 근데 다른 뭐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 진짜 있으면 저 같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겠는데요. 진짜 할 거면 조합 설립 동에서 제출한 데 이래서 칼라로 뽑아가지고 저희 조합은 한 채 가지신 분한테 2채씩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래서 2채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말로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말로. 그리고 뭐 찌라시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막 뭐 떼고 있으면 보내고 하신다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. 1+1도 준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. 어떤 계산으로 한 채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인가? 저는 그걸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라고 따져볼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른바 용적률이라는 개념이에요. 용적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땅에 건물을 짓는데 녹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빌딩을 지으면 제일 좋죠. 그럼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그 100평에 그냥 똑같이 100평짜리로 10층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000평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밀도로 빽빽하게 지으면 사는 사람은 좀 모를지 몰라도 짓는 사람은 남는 장사입니다. 땅이 10배로 커지는 거예요.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용적률 한 500% 나왔다. 그럼 1+1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한 필지 땅 사가지고 5명 분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사업계획 변경 절차 이후에 거치겠지만 정릉 6구역 용적률은 166%입니다. 166%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재건축을 할 때 빽빽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설사나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조합원들에게, 그러니까 일반 분양 말고요. 일반 분양으로 돈 주고 들어오는 사람 말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. 하나는 용적률이 높아서 빽빽하게 많이 지어. 그럼 조합원들한테 받은 땅이 그만큼 뻥튀기가 많이 된 거니까 원래 맡긴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일반 분양을 줄이면 됩니다. 지금 166%로 해가지고 아까 몇 세대였죠? 변경된 게 710세대. 710세대 중에 일반 분양 한 100명만 줄게. 나머지 다 조합원들 나눠 가집시다.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2채씩 줄 수 있죠. 3채씩도 줄 수 있죠. 근데 그러면 건설 공사 비용은 어디서 납니까?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 파는 가격이 엄청 높아지겠죠. 근데 아시겠다시피 지금 이제 단기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걸 좀 죄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좀 재건축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높아지긴 하지만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.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. 그 이후에 이 아파트에 뭐 10억, 20억씩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다. 그래서 건설사 마진이 거기에 맞아진다. 그러면 저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계산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차라리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쪽에서. 이런 계산으로 용적률이 몇 프로고 그럼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몇 세대 일반 분양 받을 거니까 나머지 조합원들 계산했을 때 몇 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2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 보고 그대로 꼭 약속 지켜야 돼.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약속 지켜야 되라고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야기가 없다 라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그 166%라는 용적률은 네. 아까 어느 거 지도상에 그게 다르잖아요. 네네네. 기준에 한 겁니까? 인가된 기준입니다. 인가된 기준. 인가된 네, 기준. 최초 인가된 기준. 인가된 기준.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. 전체보다 문화재에서 공간도 더 띄어야 되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어들었다면 사실 약간 그걸 좀 보시면 최초 건설할 때 말고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좀 생겼어요. 그 용적률 작으니까 작은 아파트들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개수를 좀 늘리는 방식이거든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몇 채를 더 지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저는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것인지 좀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계산이 좀 빠져 있다. 하늘채 얘기를 용적률에 대해서 하늘채. 하늘채는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어서 좀 그렇겠는데 하늘채가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. 확인한 거예요. 네, 238%로 용적률이 더 높아요.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 있죠. 조합원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
일반 분양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좀 낮은 가격이나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른바 프리미엄이라고 붙이는 것인데, 네 그렇습니다.